예, 같은 부부 같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내놓은 답은 세 번 다 달랐습니다. 1심 665억 원, 그리고 2심 1조 3,808억 원,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액수와 가장 많은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배가 넘습니다. 이 차이를 맞는 건 날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될지 다시 대법원으로 갈지가 나흘 후에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설전 진행을 맡은 소병덕 변호사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이혼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네, 홍민호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7년 이제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고 1심은 이제 2022년 1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분할 665억 원이었고 그리고 SK 주식은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심이 뒤집었습니다. 2024년 5월 1조 3,808억 원 주식을 나눌 재산에 넣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권했다는 300억 원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판결에 재산분할 부분을 깼습니다. 우리 홍 변호사님, 이 네. 재산분할 부분이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명쾌해요. 일단 그 법원에서는 이 300원의 출처가 뇌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최태원 이제 회장의 장인어른인 약간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받았던 뇌물이 결국 사위한테 건네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이 보호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불법으로 만든 돈은 어쨌든 기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돈이 실제로 이제 사위한테 건네졌는지까지는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졌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봐라라고 돌려보낸 것이죠. 예, 김 변호사님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이 서울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총 9,440억 원,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아직 재상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한번 대법원 가서 다투어 볼 수 있는 재상고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앞서서 우리 홍 변호사님 이 네. 재산을 나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재산 분할은 보통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적극 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러스가 되는 어떤 뭐 아파트, 뭐 집, 땅, 뭐 통장,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제 우리 재산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대출이나 빚이 있는 건 또 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순 재산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기여도에 따라서 어떤 한 지점에서 분할을 하죠. 이제 그걸 좀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 원리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좀 오해 부분이 뭐냐면은 재산 분할이 약간 이 땅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거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재산 분할은 명의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쌓은 재산은 어떤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든 대간에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뭐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 몫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뭐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협력을 했다면 그것도 좀 나눠줘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 변호사님, 그 이 사건도 이와 관련된 쟁점이 있었나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룹 경영을 거의 이제 노소영 관장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단독으로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럼 노소영 관장이 어느 부분에서 기여를 했느냐?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이제 가사, 양육, 그리고 이 기업에 있어서의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런 기여도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대1 66%대 33%의 비율로 기여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님, 근데 뭐 노 관장이 SK를 뭐 직접 경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기여도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기여도가 노 관장한테 조금 많이 인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꼭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회사 경영을 하는 것만 기여도로 인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 가사를 했다거나 양육을 했다거나 그런 일반 가정에서는 뭐 그런 뭐 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기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여도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33대 무려 66 하면은 남편 쪽이 좀 많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제 2대 재벌 기업인 SK라는 좀 특수성이 많이 반영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여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300억 원의 최 회장의 이 부분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아 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뺐어요. 근데 이게 항소심에 올라와서 그 이거는 분명 혼인 기간 중에 주식 가치가 올랐고 그에 대한 기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재산 분할의 그 대상으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커진 것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바람 피운 사람도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전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람 피웠다라는 잘못 또는 기타 다른 혼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 귀책 사유에 대해서 위자료로 참작되어야 될 사정이고요. 물론 바람 피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참작하려고 하는 재판부의 노력이 보이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이제 유책 배우자지만 네, 위자료는 맞습니다. 물어주더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약 20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됐었죠. 그렇죠. 자, 잘못은 위자료로 그리고 재산은 기여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오늘이 이 얼마짜리 재산이냐 이게 오늘 진짜 쟁점입니다. 김 변호사님, 이 쟁점과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기점으로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실심 종결일이라고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1심, 2심에서 보통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3심 대법원의 법률심이라고 해서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하는데 물론 1, 2심도 법률관계를 다투집니다만 1심과 2심의 변론을 종결하는 재판을 마지막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기존에 2심이 있고 또 파기환송심으로 돌아온 또 2심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판결은 파기환송심이 아닌 기존의 항소심,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딱히 이제 그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사실상 그 항소심에까지 이르러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은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봐라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이르러서 다시 사실심 종결일 그러니까 2026년으로 이거를 변경하였을 때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좀 들쭉날쭉한다라는 데 어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파기된 그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이 부분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노소영 관장이 왜 이 부분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주가의 판단 시점을 계속 뒤로 늦추는 것이 본인에게 재산 분할을 받는 데서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재산 분할을 나누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좀 말들이 많은데 이제 결국 금전적인 부분 같은 것은 혼인 파탄 시
즉 이제 이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다만 그 시점과 재판을 하는 시간이 되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는 이 재판의 종결시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를 산정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대법원이 판결은 있었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때까지 하더라도 계속 주가는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대법원 이후에 이제 파기 환송심 거기서의 이제 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주가를 확정을 시켜서 재산 분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그 기존 1심인 2024년 4월 16일에는 16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인 2026년 6월 26일에는 무려 81만 원이 돼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당연히 노관장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 언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한테 큰 이득이 됐겠죠. 만약에 근데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이 지금 노소영 측의 입장을 관철시켜서 대법원에서 아 이건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다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돌려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아, 다시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니까 또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이게 문제일 수가 있는 게 기여도를 또 바꿀 수가 없잖아. 파기환송심에서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음. 그러면 주식 금액만 80만 원 생겨나면은 이거는 뭐 야. 어마무시한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보통 기여도는 어떻게 정합니까? 홍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대 1로 나왔잖아요.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눌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결국 그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나눌지인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의 비율은 법원 재량이 대단히 넓은 영역입니다. 가사 노동은 몇 퍼센트 하기로 하고, 육아 노동은 몇 퍼센트로 하기로 하고, 뭐 돈을 벌어온 거는 뭐 기여도가 몇 퍼센트 들어간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법원의 판사가 혼인 기간이나 뭐 현재 각자의 소득과 재산, 양육 분담,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변호사들이 이 판사가 좀 기여도 마사지를 했다 이런 말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적절한 금액을 산정을 하기 위해 기여도를 판사님께서 어떤 넓은 재량의 영역을 발휘를 해서 정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뭐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뭐 5대5, 뭐 조금 짧으면 뭐 6대4 이렇게 많이 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대1 정도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뭐 배우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워낙에 이제 이 대기업이고 금액이 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는 사실 이 33%도 적다고 볼 수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저는 여기 대목에서 좀 재밌는 게 왜 주식으로 분할하라라고 안 하고 왜 현금으로 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 재산 분할을 할 때에 재산 분할 목표를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금, 주식, 보험 모든 재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반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아파트 이미 헤어진 마당에 아파트 지분 2분의 1씩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은 이걸 현금화, 그러니까 숫자화하죠. 숫자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나누기 하고 기여도에 따른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을 나눈다고 해도 그거 자체를 주식으로 지급하라고 하기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라 라고 나오는 게 일반론일 것 같고 또 하나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주라고 하면 이게 경영권 사실 이 지분을 가짐으로써 경영권의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주춧돌인데 이거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일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제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가격 산정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기존의 항소심으로 할 것이냐, 파기된 항소심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기여도를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아마 우리가 이번 주 정도에 당사자들의 재상고 유무가 결정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고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단락에서 그냥 확정될 것 같습니까? 우리 홍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양쪽 다 상고해야죠. 상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어떻게 다툴까요? 그러면 우리 최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최 회장님 입장에서는 기여도를 좀 더 낮출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지금 9천억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당장 9천억 원을 마련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이자율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최대한 재판을 좀 시간을 끄는 경우 이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자 붙는 시점이 이제 판결 확정일부터 붙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확정된다라고 하면 9,440억 원에 대해서 연- 하루 이자가 약 1억 2,900만 원 정도. 와, 좀 하루 많네요. 이자.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상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 기여도는 재량의 영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이 뭐 20여 년, 30몇 년이 다 돼갔는데 왜 3분의 1밖에 못 받냐? 뭐 일반인들 이 정도였으면 50% 주장을 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도 50%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주식이 또 어느 시점에서 지금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SK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SK 주식이 이제 상승할 것을 바라보고 이 재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재산 분할 기준이 되는 그 날 자체도 파기환송심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건에서 양측이 다 상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고의 이유는 충분하고요.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상고를 함으로써 우선 재판 확정을 뒤로 미룬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 이후로 계속 이제 또 5%의 이자가 가산되는 뿐만 아니라 당장 주식을 이거를 팔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벌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시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에서는 1심 판단에서 그 300억 원의 그 뇌물이 결국엔 특유재산으로 빠지면서 재산 분할 대상이 600억 원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게 여전히 특유재산,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 그 부분이 관철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주장해 볼 여지가 있고 필요하다라는 거고 노소영 관장의 경우 아까 홍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면 손해죠. 뭐 물론 뭐 인지대가 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심리불송행 기각이 되면 그거야 또 일부 돌려주기도 하는 거고 뭐 그게 아까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니까요. 예.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두 분 다 그럼 결국에는 재상고한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상고했을 때 그러면 대법원 판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우리 홍 변호사님? 일단 기여도는 저는 그대로 갈 것 같다. 어차피 재량 기여도는 대법원에서 그걸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재산 분할을 산정하는 시점을 파기환송심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으로 기준으로 볼 것인지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궁금한데 네.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파탄시로 볼 거 아닌 예. 이상은 대법원 파기환송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현동 씨, 네. 우리 김 변호사님은 판결 결과 어떻게? 저는 이대로 상고 양측 상고가 기각돼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양측에서 다투는 부분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충분한 심리가 다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 파기 취지대로 또 파기환송심이 판결을 했고 아마도 이대로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혹시 만약 여기에서 대법원에서 양측의 어떤 입장이 받아들여서 재파기가 된다. 그 자체로 세기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6심, 7심까지 가는 거니까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대법원이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지금 요즘에 뭐 이렇게 사법부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어떤 뭐
말 그대로 지금 음모론인데 음모론이긴 한데 최근에 조 대법원장이 여러 사건, 특히 우리 그 내란 사건 관련해서 전원합의체로 여러 사건들을 회부하고 있는데다가 이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죠. 네, 한번 보죠. 네.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재상고 유무는 아마 이번 주 정도로 아마 확정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두 분 변호사님들의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그 재벌에 대한 또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뤘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법리는 사실상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법리예요.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금액이 다를 뿐. 예. 저는 이 소송을 통해서 느낀 점은 야, 이 660억 원에서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됐다라는 부분은 정말 이거는 변호사의 역량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소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분 변호사님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재상고가 될지 또 7심이 될지 8심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만으로도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 이 자원의 분배 차원에 있어서도 좀 이런 이혼 소송 당사자들 간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두 분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사건의 법원의 판단 이거는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 분할을 논의를 계속했지만 제가 집중했던 것은 위자료 액수예요. 이혼의 위자료 액수가 최태원 회장 20억 그리고 상간녀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사실 그것도 이게 저희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하고 재벌하고의 그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다를 게 없거든요. 저희 아무리 해봐야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요즘 간혹 5천만 원 나오는데요. 20억이 웬 말입니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재벌은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하고요.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전주에도 이제 전주 가정법원이 이제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혼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 이러한 그 극심한 갈등, 이 전주에서도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통해서 집중심리, 빠른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도민 여러분들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치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홍 변호사님 어떠세요? 위자료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에는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좀 재산 분할에 관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여도에 관한 부분이 너무 재량의 영역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담표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여도를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몇 %로 특정을 한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에는 뭐 몇 대 몇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뭐 배우자, 남편에게 유리한 경우로 본다. 이런 것들을 조금 촘촘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판결이 나도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이 판사님이 정말 정당한 어떤 기여도를 하셨다라고 보여줄 때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불만이 있어요. 결국 불만이 없으려면 적절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의 이러한 논의가 유익했다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상고 유무가 결정될 텐데요. 그 결과는 저희가 고정 댓글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설전의 소병덕, 김영민, 홍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